아침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돈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지금 당신의 아침은 이미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자를 보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냈고 그 결과 인생 전체가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이른 나이에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리던 새벽 항구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 배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로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오늘의 일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람과 눈을 비비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대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날의 수익과 신뢰 그리고 다음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항상 같았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일이 붙었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돈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나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먼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 계약 금액, 이익률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특히 아침에 드러나는 태도 말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침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변명도, 포장도, 핑계도 작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전날의 게으름과 긴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얼굴로 세상 앞에 서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가진 것이라곤 몸 하나뿐이던 시절에도 아침만큼은 절대 비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늦잠은 빚이고 미루는 습관은 이자부터 빚이며 흐트러진 아침은 하루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것과 같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침 조금 늦게 시작해도 밤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단 한 번도 크게 성공하는 자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의 노력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시간이고 아침의 태도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선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루를 반응으로 살고 하루를 반응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돈은 항상 주도권을 진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금이 막혔을 때, 공사가 멈출 위기에 놓였을 때,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그 긴 새벽에도 결국 상황을 바꾼 것은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날 아침 내가 어떤 얼굴로 현장에 섰는가, 어떤 결정을 미루지 않았는가, 어떤 작은 준비를 이미 끝내놓았는가였습니다. 아침에 흐트러진 사람은 회의실에서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는 사람은 책임을 흐립니다. 책임을 흐리는 사람에게 신뢰는 쌓이지 않고 신뢰가 없는 곳에 돈은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시장의 법칙입니다. 나는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대신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침은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침을 대충 넘긴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더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대충 살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경고합니다. 아침에 몇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무시하는 순간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돈이 떠나간 이유가 정말 세상이 나빠서였습니까? 운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침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부터 나는 그 아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에게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나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지만은 그중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순간은 늘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큰 실수도 큰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에 지켜야 할 첫 번째 태도를 가볍게 넘긴 대가였을 뿐입니다. 그날은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항구 도시의 호텔.
창밖에서는 트럭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고 나는 이미 회의 자료를 손에 쥔 채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이른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결코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나는 항상 먼저 도착해 그 공간을 읽었습니다. 의자의 배치, 테이블 위의 물컵, 상대가 들어올 동선까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나의 아침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쪽 실무 책임자가 약속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숨은 가빠 있었으며 첫 마디는 변명이었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말, 알람을 못 들었다는 말, 그 순간 나는 이미 결과를 예감했습니다. 바이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흔들렸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늦는 것을 작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로 읽힙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 조건을 설명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고 수치는 같았지만 온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고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시장이 까다롭다고 말했지만 나는 압니다. 그날 돈이 물러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을. 아침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능력도 정보도 아닙니다. 약속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먼저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는 돈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한 번 막히면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제시해도 돈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도 가볍게 만듭니다. 말이 가벼워지면 책임이 가벼워지고 책임이 가벼워지면 결정이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길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격 평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은 항상 안정적인 그릇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첫 시험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지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위험한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수차례 자금 압박과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이 원칙에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시장을 탓하기 전에 나는 먼저 아침에 나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나는 약속보다 먼저 움직였는가? 준비를 끝낸 상태로 자리에 섰는가? 변명 없이 상황을 맞이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떳떳하지 못한 날에는 이상하게도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었던 날에는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현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지만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아침에 이미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침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약속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기회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그 차이가 어떻게 결정의 순간에서 치명적인 격차를 만드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망설임이 돈을 쫓아내는 소리를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나 붕괴 같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의실에 흐르던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침묵, 그 침묵이 바로 기회가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공장 증서를 두고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형광등 아래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모두가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결정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말, 시장 상황을 좀 더 보자는 말, 다음 분기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들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회의가 길어질수록 돈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결정을 미루는 조직은 하루 종일 핑계를 찾고 하루 종일 핑계를 찾는 조직은 결국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곳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을 자주 혼동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 둘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신중함은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우유부단함은 판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회의실에서 모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자료를 원했고 누군가는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침을 넘기면 상황은 우리 손을 떠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장을 평생 이야기로만 남길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결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없을 때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하루의 방향을 쥐고 방향을 쥔 사람에게 자원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아침을 망설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상황에 끌려다니며 작은 선택조차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축적된 하루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 현장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오전에는 모두 조심스러웠고 오후에는 이미 늦었으며 밤에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 패턴에서 벗어난 경우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버렸을 때입니다. 결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결정 뒤에는 항상 다음 기회가 남아 있었고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침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아침에 이미 생각을 끝내두었기 때문이라고. 밤에 고민을 다 끝내고 아침에는 실행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내가 지켜온 방식입니다. 아침에 다시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그날은 이미 늦은 날입니다. 돈은 망설임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아침에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정을 피하는 사람입니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당신의 통장과 평판, 그리고 다음 기회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아침에 또 다른 태도가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꿔버렸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새는 소리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고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장부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방치된 공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나는 새벽에 공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었고 바닥에는 전날 정리되지 않은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는 책상 가장자리에 삐져나와 있었고 공구는 제자리를 잃은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숫자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공간 관리를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사람, 대충 사는 사람,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현장에서 공간은 성격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공간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제의 문제를 오늘로 미루겠다는 선언이고 오늘로 미룬 문제는 반드시 비용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책상이 흐트러진 곳에서는 보고가 늦어지고 보고가 늦어지는 곳에서는 판단이 느려지며 판단이 느린 곳에서는 항상 돈이 먼저 도망칩니다. 그 공장에서 나는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변명부터 꺼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작업이 많았다는 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 나는 그 말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나는 밤에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침에 태도를 묻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본을 맡기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에 더 집착했습니다.
사무실이 허름해도 책상 위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했고, 현장이 아무리 거칠어도 아침마다 동선은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사고가 흐트러지고, 사고가 흐트러지면 결정이 흐트러지며, 결정이 흐트러지면 돈은 반드시 다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나는 대답합니다. 돈 앞에서는 그 정도가 기본이라고. 돈은 감정이 없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은 감정과 습관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돈은 습관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오래 머뭅니다. 아침에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통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은 직원만이 아닙니다. 거래처도 투자자도 시장도 모두 그 신호를 읽습니다. 나는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임시 사무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아침마다 테이블을 닦고 서류를 정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지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오래 가져갈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 한마디가 이후의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보다 환경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아침에 어수선한 공간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에서 나오는 짧은 말은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돈은 소란스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정신이 흩어진 곳을 싫어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공간을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침에 공간을 방치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돈을 방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늘 어딘가 새어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공간에서조차 사람을 대하는 아침의 태도가 틀어지면 어떻게 모든 흐름이 다시 어긋나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배웠습니다. 장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여는 순간은 대부분 아침에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나는 현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늘 말이 없던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고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유난히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일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오늘도 부탁한다는 짧은 인사, 그 말을 들은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 가장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은 늘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예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과 현장을 다니며 보았습니다. 아침에 무례한 사람은 오후에 고립되고 고립된 사람은 결국 숫자 앞에서 혼자가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식 보고가 아니라 그 운전기사의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에 그를 숫자처럼 대했다면 그 말은 결코 내 귀에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사람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위기 속에서 내가 확인한 현실입니다. 아침에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날 하루의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그 인간관계는 결국 기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직급도 이름도 없던 시절에 더 조심했습니다. 현장의 말단 직원, 계약을 전달하러 온 심부름꾼, 차를 몰고 온 기사까지 아침 인사는 반드시 내가 먼저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내 편이 되어야 일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보와 현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 통로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아침의 무시입니다. 아침에 날카로운 말투로 시작한 회의는 끝까지 날카로워지고 그 날카로움은 결국 책임 전가로 이어집니다. 책임 전가는 신뢰를 갉아먹고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한순간에 거리를 둡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일부러
낮은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짧게 말하고 먼저 듣고 아침에 공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카리스마로 사람을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에는 그 반대입니다. 아침에는 사람을 누르는 리더보다 사람을 안정시키는 리더에게 일이 모입니다. 안정된 공기 속에서만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입 밖에 꺼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손실을 막고 기회를 잡습니다. 나는 한 번은 해외 투자자 앞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통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날 회의는 끝까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숫자는 나쁘지 않았지만 투자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돈이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아침의 태도가 흐트러졌다는 것. 그 이후 나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사람을 대충 대하는 사람은 결국 돈도 대충 대하게 됩니다. 돈은. 그런 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침에 만나는 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 태도가 곧 당신이 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좋은 조건을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도 아침에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어떤 위험이 시작되는지 그 결정적인 함정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배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남의 결정에 인생을 맡기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책상 위에 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해외 출장 중 맞닥뜨린 한 호텔 방의 정적 속에서 왔습니다.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던 새벽, 복도에는 카펫을 밟는 소리조차 없었고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중요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고 모두가 낮에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침에 혼자 앉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를 모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 사이에서 비어있는 지점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정리해둔 한 줄의 메모 덕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아니군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운은 늘 준비된 아침에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아침에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늘 밤에 후회합니다. 밤에 후회하는 사람은 다음 아침에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시작한 하루에서 배움이 나올 리 없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가르쳐줄 사람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장 솔직하게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읽고 때로는 실패 사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성공담은 밤에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실패의 구조는 아침에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머리는 감정이 덜 개입되고 판단은 더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배움을 포기한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요약본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약본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한 박자 늦은 판단은 항상 비용을 동반합니다. 그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날 큰 손실로 나타납니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와 관료, 기술자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진짜 실력의 차이는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 아침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회의에서 질문을 주도하고 아침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사람은 회의에서 고개만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침에 한 가지 주제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가? 이 판단이 틀리면 어디서 무너지는가? 그 질문들이 오후의 대화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직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직감은 훈련된 아침의 결과일 뿐입니다. 배움이 없는 아침은 자신감만 키우고 자신감만 큰 사람은 결국 현실 앞에서 크게 다칩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합니다. 아침에 배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고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판단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늘 같은 부류였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공부하고 기준을 세우고 질문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남의 해석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돈과 선택권은 서서히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움을 쌓아도 아침에 단 하나의 태도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지 그 가장 위험한 함정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위험한 적이 언제나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깨달아 왔습니다. 진짜 적은 늘 내 안에 있었고 그 적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키며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된다. 내일 더 잘하면 된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모든 균열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보고서를 앞에 두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치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만 전체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일정도 빠듯한데 넘어가자. 그 유혹은 아주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현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그 보고서는 수정없이 회의실로 들어갔고 문제는 오후가 아니라 몇 주 뒤에 터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거짓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운이나 시장에서 찾지만 나는 대부분의 실패가 아침에 시작된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아침에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낮에 타인의 질문을 피하고 질문을 피하는 사람은 밤에 변명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또다시 같은 아침이 반복됩니다. 나는 그 악순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문제를 축소보고 하던 날의 공기, 회의실에서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닫던 침묵, 그 모든 시작은 아침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과 자기 기만을 혼동합니다. 긍정은 현실을 직시한 뒤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고 자기 기만은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 웃는 얼굴을 쓰는 것입니다. 아침은 그 둘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그 불편함은 반드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말 맞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사업을 살립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날카로워질수록 오후의 결정은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자신에게 관대해질수록 하루는 복잡해지고 결과는 흐려집니다. 나는 한 번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성공을 확신하던 안건을 아침에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밤새 쌓인 기대와 열기를 깨는 결정이었고 주변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 사업은 다른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지를. 돈은 낙관주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현실주의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늘 아침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없는 사람은 시장 앞에서도 솔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선택은 분명해졌고 결과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아침을 지켜온 사람이 결국 어떤 확신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왜 아침을 바꾼 사람만이 돈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결론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결국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돈은 노력의 총량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돈은 태도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아침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결과가 다른지 묻습니다. 왜 똑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몰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마지막 순서만 돌아오는지 묻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복잡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침을 보면 인생의 속도가 보이고 인생의 속도를 보면 돈의 태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지나오며 이 단순한 원칙이 단 한 번도 어긋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약속을 지키고 결정을 미루지 않고 공간을 통제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배움을 준비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자리, 신뢰가 먼저 쌓이는 자리, 돈이 서두르지 않고 머무는 자리 말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넘긴 사람들은 늘 바빴고 늘 노력했으며 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루를 반응으로 시작했고 반응으로 시작한 하루는 절대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9가지 습관을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세상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던지는 일에 끌려 나오는가, 그 차이가 곧 당신의 값어치입니다. 돈은 가치를 알아보는데 매우 빠릅니다. 말보다 빠르고 설명보다 빠릅니다. 당신의 아침을 보는 순간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도 되는지,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 이 사람의 손에 자본을 올려도 되는지, 그 판단은 회의실이 아니라 아침의 첫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운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운이 없던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아침이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을 바로잡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먼저 오고 제안이 먼저 도착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빠져나갈 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태도의 누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같은 경고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이 기본적인 태도들을 무시하는 순간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유를 모른 채 더 열심히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지 마십시오. 더 늦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내일의 아침을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단정하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각오로 말입니다. 아침을 바꾸지 않고 인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방향을 잡지 않고 항해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침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이미 첫 번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결정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또 하나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